안녕하십니까. 바니형TV의 바니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요즘 모든 그 뉴스를 갖다가 흡수하고 있는 블랙홀 같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갖다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뭐냐면요, 저는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진보와 보수가 감정적 소모를 하는 그런 상황이 국가와 민족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당에도 투표를 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투표가 국민의 의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서 너무 갈라진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정책이라는 게 실종돼 있어요. 상대편에 대한 약점을 찾고 그 약점에 대해서 비방하는 형식으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책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책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과 흡사한 내용을 갖다 말하는 당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우리 국민 자체가 통합되고 뭉쳐야지 이 난국을 갖다 헤쳐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국민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런 갈라진 상태에서는 저는 투표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책을 갖다가 표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책을 표명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는 그런 당을 갖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설명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질 것인가,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제가 오늘 약간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니까 해외 투표율이 62.7%를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45% 정도가 최고 투표율이었는데, 물론 그게 국회의원 선거를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왕창 올라가죠.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5%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62.7이라는 그런, 엄청나게 숫자가 점프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번에는 좀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강하게 왔습니다. 그분들이 투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갖다 받는 것도 아니고요. 지역도 아닌데, 투표율이 그렇게 왕창 점프했다? 그것은 아마 그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강력히 원하고 있는 거,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그 선택이 아마 이번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4월 10일 하는 선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갖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갖다 올렸습니다. 그 전에 시대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시대론에 대해서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은 제가 얘기한 시대론에 대해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2010년경에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대에 완전히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갖다 제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통치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시대에 우리가 완전히 편입됐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특별히 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에 완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손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4월 10일에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은요, 국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어느 당이 이기면 환호하고요. 어느 당이 지면은 또 환호하고 반대편 당에서는
그 당이 이기면 환호하고 이런 현상을 제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회의 실체 그리고 국회의 내면 속에 박혀있는 그 어두운 면을 갖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4월 10일 날 30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서 국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정책을 제시하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살 길에 대해서 4가지를 갖다가 제가 분명히 말씀을 갖다 올렸습니다. 첫째, 인구 감소 극복. 두 번째, 기업의 연구 개발 분야에서의 빠른 선택. 그리고 세 번째, 교육 혁신. 그리고 네 번째, 달러를 최선을 다해서 모으고 그 달러의 보호하에서 원화 경제권에서 원화를 갖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찍자. 이런 말씀을 갖다 4가지를 갖다가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꾸준히 제가 말씀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지금 현재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한테는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그리고 그걸 자기 역량을 갖다 펼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대립의 투쟁이다. 그리고 그 감정적 대립의 투쟁에서 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정적인 그런 생각이 아마 이번 선거를 갖다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제가 증거를 대자고 그러면 현 시점에서 외국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투표율이 62.7%가 나왔다는 것은 그 전에는 45%에서 그러면 도대체 한 20%가 점프를 한 건데 그 점프를 하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 점프를 하는 원인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외국에서 많이 보도되죠. 한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하고 있다. 아마 그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것에 영향을 받아갖고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70%를 갖다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봤던 그런 모습을 갖다 초월하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예상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이제 300명을 갖다가 뽑게 돼도 그 사람들은 국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분들한테 할 일을 줘야 됩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을 주름잡고 있는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조국 그 사람들은 그분들한테 할 일을 갖다 주는데 무슨 할 일을 주느냐? 보복적 성격이 있는, 감정적 성격이 있는 그런 할 일을 갖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한국인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배값하고 사과값, 그다음에 감자값이 무슨 전 세계에서 랭킹을 다투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그런 것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갖다 한번 직설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을 깜빵에 보낸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을 깜빵에 보낸다고 해서 한동훈을 깜빵에 보낸다고 해서 조국을 깜빵에 보낸다고 해서 대한민국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것은 정책과 전략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대론에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시대론에 우리는 완전히 들어갔고 그 시대에 들어간 국가들이 그 시대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와 민족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국가와 민족만이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빠른 선택, 이것은 인류 문명에서 기업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암기식 교육과 토론식 교육의 장점을 갖다가 인간의 연령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빠른 선택, 지금 대학교라는 그 단계에서 전공을 갖다 선택하는데요. 그것을 갖다 중학교 단계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이것도 인류 문명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것을 갖다 우리가 하게 되면 그것을 갖다 국회의원들한테 주어지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동안 정치인들이 엄청난 투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을 다, 대부분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분들을 다 존경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갖다 올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리고요. 그 연결해서 또 그 말씀을 갖다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4월 10일 날 총선이 있는데요. 거기서 무슨 당이 이기든 간에, 자, 지금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정책과 새로운 전략으로 자기 당을 찍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당은 한 당도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쟤는 이런 게 나빠. 저 당은 이런 게 나빠. 이 사람은 이런 게 나빠. 그런 것뿐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들이 국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할 일이 없다. 그들이 할 일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새로운 정책을, 새로운 전략을 그들에게 안겨야 된다. 그것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민주주의에 도전했던 우리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했던 일을 갖다가 다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 제가 얘기한 새로운 것을 갖다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연결해서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나보세, 애나보세, 우리도 한번 애나보세.